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균용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국회에서 민주당 애들의 반대로 부결되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게 35년 만에 생긴 일이라고들 하죠. 자, 그러면은 민주당 애들이 최근에 이토록 지저분한 수법을 쓰면서까지 정권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지연 같은 거를 노리고 있는 매우 추잡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자, 덕분에 윤 정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소장 같은 그런 사법부의 그러니까 법조계의 주요 요직들, 후보자 인선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이런 것들은 법조인 경력의 거의 끝판왕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은 어차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올라가 봐야 정략적으로 민주당 애들이 부결시킬 게 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몇 안 남아있는 훌륭한 전현직 법조인들도 민주당의 이런 부결 전략 앞에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망신만 당한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사법부의 마비, 재판의 업무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받고 피해보게 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좌파 대법원장으로 한참 인간 자체가 함량 미달이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 바로 김명수 대법관입니다. 이제 대법원장까지 지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 애들이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은 사법개혁도 늦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가 까딱 잘못하면은 사실상 김명수 시즌2를 찍을 수도 있게 될 판이라는 겁니다. 정권의 바톤이 넘어왔는데 사실상 법관 인사를 좌파 민주당 애들이 계속해서 주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도 정권이 오고 가면은 아무리 여당과 야당의 관계라고 해도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추잡하게 사사건건 이렇게 정권의 발목을 잡고 지저분하게 구는 일은 일찍이 그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586 운동권이 주축이 되어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 짓거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너무나도 달콤한 기득권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미디어까지 폭넓게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조차도 힘으로, 그리고 세뇌된 광신도들의 팬덤으로 파묻고 넘어가는 그 달콤한 경험을 이것들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편 그 밖에도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추잡하게 구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에 대한 방탄이 저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총 7가지 사건과 10여 가지에 달하는 혐의로 막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명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은 다음 대권, 대선이거든요. 즉, 현재 민주당 애들은 이미 이재명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는 겁니다. 재판 지연을 위해서 매우 추잡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대범죄의 피의자가 당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겹겹이 방탄막을 둘러놓고 바닥에 드러누워 이것들이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엄연히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부결로 떼를 쓰고 있는 굉장히 추악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그야말로 적나라한 욕망,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막장 정치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헤아리기도 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혐의와 재판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인간은 다음 대선 전까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졸한 짓거리를 동원해가면서 사실상 김명수 시즌2를 열기 위해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 자리를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한 게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대법원장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년 1월에는 현 안철상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2월에는 무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민변, 우리법연구회 이런 곳들이 두 말하면 입이 아픈 대표적인 좌파 법조 단체라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가오는 내년 2월이 법관 인사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김선수 대법관과 함께 그 지긋지긋했던 김명수 체제에서 편향적인 인사에 관여했던 당사자로 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인간들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어떤 인사판을 짜게 되면은 결국 김명수 사법부의 시즌2가 열리고 좌파 법관 시즌2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길이죠. 검사들이 백날 법리와 논리, 증거로 개고생을 해봐야 결국 판사 개인의 출신 지역이나 고향, 개인의 정치적인 사상과 성향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저렇게 혐의가 많은 이재명 같은 인간도 판사지가 이례적으로 800자가 넘는 장문의 글로 주저리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래도 구속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영장을 기각시켜버리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과 주관이 결국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은 충분히 국가 전체가 뒤집어지고도 남을 만한 사건들이 바로 이런 이재명 영장 기각 같은 사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크게 논란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미지가 흐릿하게 물이 섞여지는 이유는 언론과 미디어판 대부분이 이미 586 운동권 인간들에게 잡아먹혀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좌경화와 사상적인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대한민국은 이미 사실상 준내전 국가 상태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어떤 서방 세계의 자유진영 국가들 중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극도로 정치와 이념의 분열 및 대립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국내 좌파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개개인의 성향 차이, 의견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에요. 국내 586 학생 운동권들이 그 주축이 되어 있는 이들 민주당 세력들은 본질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건설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정통성 자체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자유와 자유진영보다는 자꾸만 북한과 중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상 자체가 매우 심각하게 기울어 있는 집단으로 사회 메인스트림의 주류 세력을 워낙 강하게 틀어쥐고 있어서 티가 덜 난다 뿐이지, 실제로는 반국가 단체나 다름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본질, 국가,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자꾸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날조된 근현대 역사관을 들이밀고 국가 근본 체제를 뒤바꾸고 왜곡하려 드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자, 나라가 여러분들 매우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법관 인사에서 김명수 시즌2가 벌어지게 되면은 사법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겁니다. 부디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잘 내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도 부디 대한민국 선관위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명명백백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드리던 얘기지만 대한민국 좌파는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달콤한 그 기득권을 너무 깊이,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맛봤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절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순진한 국민들의 상식 범위를 당연히 2번, 3번 뛰어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난 대선 등을 앞두고 이재명의 수사와 혐의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던 핵심 관계자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반드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때때로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한 법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